맹자 말씀 50보백보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 지혜갑부입니다. 오늘은 맹자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맹자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들려주듯 설명해 드릴게요. 맹자가 들려주는 도망자의 비유. 맹자와 양해왕이라는 임금님이 대화하던 중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싸우는데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치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쳤다고 해봅시다. 50보 도망친 병사가 100보 도망친 병사를 보고 야, 너 도망쳤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싸웠어. 라고 놀린다면 100보 도망친 병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도 도망쳤잖아. 50보 100보 아니냐? 라고 말할 겁니다. 맹자는 이 비유를 통해 임금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지 못하는 정치는 50보 도망친 것이나 100보 도망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잘못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택 속에도 이 50보 100보의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맹자는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삶의 50보 100보는 무엇일까요? 맹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50보 100보라고 느낄 만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봅시다. 사례 1. 직장 생활, 승진만이 답일까? 김 부장님은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김 대리는 요령만 피워 승진했어. 나는 쟤보다 훨씬 일 잘하는데. 하지만 김 부장님의 불만 뒤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가족들과의 시간은 줄어들고 건강도 나빠지고 있죠. 물론 김 대리가 일하는 방식이 김 부장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김 부장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승진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정말 김 부장님이 원하던 행복일까요? 어쩌면 김 부장님은 김 대리보다 50보 앞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직장 생활이라는 100보의 굴레 안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승진하셨지만 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희생을 감수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는 멀어졌고 취미 생활도 없었죠. 은퇴 후에는 한동안 무기력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돈 버는 기계로 살다 끝난 것 같다며 깊은 회한에 잠기신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남들이 보기에 100보를 앞서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이라는 목적지에서 100보 도망친 셈이었죠. 반면에 다른 선배님은 대기업에 다니다가 40대 중반에 퇴사하고 작은 동네 카페를 차리셨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미쳤냐? 안정된 직장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이냐? 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지금은 매일 활짝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수입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돈을 적게 벌어도 스트레스가 없으니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져서 좋아요.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은 100보 도망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반대로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김 부장님처럼 남이 정한 성공의 기준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자녀 교육. 명문대만이 정답일까? 요즘 부모님들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옆집 아이는 학원 두세 군데 다니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는 영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 속상하시죠? 명문대 못 가면 인생 망한다 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싼 사교육비 들여가며 아이를 학원으로 내몰고 아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명문대 나온다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벌 때문에 더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은 했는데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아서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경우 명문대 진학이 과연 50보라도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의 적성을 일찍부터 존중해 줍니다. 공부에는 별 재능이 없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에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 그 아이는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의 꿈을 지지해 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 부모님은 뿌듯해 하셨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서 어엿한 기술자가 되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고 사회에 기여하는 아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명문대 가는 것이 50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복과 적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성적만을 쫓는 교육은 결국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백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아닐까요? 남들이 가는 길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50보 100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례 3. 은퇴 후 삶, 그저 쉬는 것이 전부일까? 이제 중년을 넘어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쉬는 것, 여행 다니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50보, 100보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은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다가 화려하게 은퇴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쉬자 하면서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많이 가셨죠.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무료함과 허탈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의 권태를 느끼고 자식들에게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쓰는 처지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라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한숨 쉬셨어요. 편한 은퇴 생활은 맞지만 정신적으로는 100보 도망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반면에 제 고모는 은퇴 후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평생 취미로만 즐기던 뜨개질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해서 뜨개질 강사가 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또 배운다고 그래? 하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지만 고모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뜨개질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과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수입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고모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며 환하게 웃으세요. 은퇴 후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삶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의미를 찾아가는 삶.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여유로운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맹자의 말씀처럼 그저 50보만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100보만큼 도망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50보 100보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50보 100보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맹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준을 나에게 두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옆집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동창이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이 당신의 삶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의 기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50보, 100보를 정의하는 시작점입니다. 둘째, 작은 성취에 만족하세요. 우리는 늘 거창한 목표만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행복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즐거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시시콜콜한 대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만족감을 주고 그것이 곧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거창한 목표만 바라보다가 지쳐버리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이룬 작은 성공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행복이야말로 50보 100보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열쇠입니다. 셋째, 용기 있게 나만의 길을 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열정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넷째,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이것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혹은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승진을 원한다면 왜 승진하고 싶은가를,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린다면 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를, 은퇴 후 계획을 세운다면 왜 나는 이런 삶을 원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가 50보 100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맹자의 50보 100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차이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갇혀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나만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삶은 마치 긴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남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의 발걸음만 보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50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100보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